77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 저자 흑상어쌤. 출판일 2023년 12월 25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마케팅을 알자. 책 소개. 이 책은 마케팅을 잘하고 싶은데 어떤 순서로 배워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마케팅 레벨업 3단계를 소개한다. 사람에 대한 이해, 개념의 이해, 가설 검증이라는 3단계를 통해 지금 겪는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보에서 고수로 마케팅 레벨업이 가능하다. 모두가 고객이라는 것은 아무도 고객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 마케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사람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관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화살을 쏘아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 문제 해결과 실력 향상은 배움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는 것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개선과 발전을 원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배움을 시작해야 한다. 실천 없는 지식은 가치가 없다. 아무리 많은 마케팅 지식도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제적 가치는 없는 것이다. 하루 10분이 쌓이면 한 달에 5시간, 1년이면 60시간입니다. 마케팅을 배우고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실행에 투자한다면 실력 향상이 가능하다. 저자 소개. 저자 흑상어쌤. 홍보 전문가. 15년 이상 광고와 마케팅 대행사에서 근무하며 SKT, 기아자동차, 프로스펙스, SPC 해피포인트, 스카이라이프, CJ 컨디션, 트래블월렛,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장학재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선관위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일하며 광고와 마케팅 경력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마케팅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과 기업이 마케팅을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마케팅 블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마케팅 코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마케팅 모르고 절대 사업하지 않습니다가 있습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바쁜데 마케팅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마케팅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적절한 시점에 흑상어쌤을 알게 된 게 저에게 정말 큰 행운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많이 참고하고 앞으로도 많은 인사이트 도움 구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출간한 마케팅 모르고 절대 사업하지 않습니다를 읽은 독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케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책을 읽고 관심이 생겼다는 분도 있었고 광고, 마케팅 분야 전문가들이 초심자에게 추천하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책 출간 후에는 제게 마케팅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묻는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을 배우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마케팅 책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와 같은 문의들이었습니다. 그 문의들에 답변하다 보니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고 실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행을 위한 동기부여와 방향에 대해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케팅 모르고 절대 사업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마케팅 가이드라고 한다면 이 책은 마케팅의 실행과 실력 향상을 돕기 위한 마케팅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케팅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시작의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 마케팅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마케팅 지식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수백 권 이상의 심리학, 마케팅, 브랜딩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찾은 인사이트와 제 경험을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콘텐츠를 공유하고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이 답답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케팅이 답답하고 어려운 이유는 3가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람 잠재 고객을 모른다. 둘째, 필요한 지식 기본 개념, 기본 지식을 모른다. 셋째, 실행 방법 가설과 검증 방법을 모른다. 마케팅 고민 해결과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마케팅 기본 지식과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배움을 통해 생긴 아이디어의 가설과 검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마케팅 레벨업 3단계라고 합니다. 1단계, 사람 이해. 왜 똑똑한 사람도 멍청한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마케팅 방향과 방법을 찾습니다. 마케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면서 제대로 된 마케팅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2단계, 개념 이해. 아는 것이 있어야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마케팅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은 필수입니다. 3단계, 가설 검증. 마케팅에는 한 가지 정답은 없습니다.
배운 것을 검증하고 개선하여 나만의 인사이트를 쌓아야 합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잠재 고객을 모으고 시장을 개척하고 매출을 높이는 마케팅은 실행을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실행 없는 마케팅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무엇 때문에 마케팅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해야 마케팅 문제 해결과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는지를 마케팅 레벨업 3단계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마케팅은 실행을 위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실행하지 않는 마케팅 지식은 죽은 지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수강해도 문제 해결과 실력 향상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배운 것을 실행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행은 의지와 열정과 같은 감정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감정이 식는 순간 실행의 강도와 속도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 감정은 최초의 연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속을 위해서는 감정의 변화와 관계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습관이 몸에 배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마케팅을 스스로 배우는 방법과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컨대 전반부에서 현재 마케팅의 고민과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 해결과 실력 향상을 위한 마케팅 레벨업 3단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후반부에서는 마케팅을 배우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지속하는 방법과 함께 단계별, 방향별 실제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마케팅을 배우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 책을 읽고 그 해답의 힌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관점과 생각을 좀 더 다양하고 넓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마케팅의 답답함과 고민을 해결하고 배운 것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케팅 필요 없습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마케팅에 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저희 주의를 끌었던 이유는 마케팅 필요 없다는 주장에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전부 마케팅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상품 외에 나머지 것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마케팅을 해도 의미가 없다든지, 고객에게 전달할 메시지와 전달 방법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든지, 내부 직원이나 고객 응대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마케팅 이전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좀 더 보다 보니 마케팅을 주로 온라인에서 체험단을 하거나 플레이스 광고를 하거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는 것 등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마케팅이 비즈니스의 세팅 후에 비용을 써서 외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광고, 마케팅, 홍보, 프로모션의 차이점을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마케팅을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며 댓글을 다는 분들에게도 마케팅이 마치 체험단, 플레이스,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 정도의 의미로 전달되지는 않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에 달린 여러 댓글 중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전부 마케팅 이야기라는 딱 한 개의 댓글에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 덕분에 마케팅을 노출이나 홍보 수단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자영업자분들이 쓴 책이나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본인의 성공 요인 중 많은 부분이 마케팅에 포함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이라는 것을 체험단, 인스타그램, 플레이스, 네이버 광고 등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마케팅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상품의 품질은 물론이고 마케팅도 잘해서 성공했는데 마케팅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전체 영상에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의 의미와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내부적으로 스스로 먼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외부에 알리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체험단,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좋은 의미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에 대한 의미는 좀 더 명확히 전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도 마케팅이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체험단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마케팅의 사전적 정의에 관해서만 소개해드립니다. 마케팅의 사전적 정의. 고객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시장을 구축하는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 혹은 그런 직무, 상품 서비스 유통과 관련된 경영활동. 사전적 정의만 보아도 마케팅은 상품, 고객 관리, 시장 구축, 유통 등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까지 모든 분야에 걸친 활동입니다. 어디에도 인스타그램,
체험단 등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검색 포털에서 마케팅 세 글자를 검색해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이라도 고민해본다면 마케팅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모든 것이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케팅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 마케팅이고 어떻게 해야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고 잠재 고객을 모으고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과 오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마케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혹시 안 넘어지고 자전거 잘 타는 방법을 아시나요? 자전거를 처음 탈 때를 떠올려 봅니다. 페달을 한번 밟기도 전에 좌우로 비틀거리며 넘어지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중심 잡기가 힘들어 함께 있던 누군가에게 잡아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한 번 페달을 밟았는데 옆으로 쿵 하며 넘어졌을 것입니다. 무릎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온몸에 멍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왼쪽으로 넘어지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뒤에서 잡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넘어지는 것은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한 과정입니다. 한 번만 이 과정을 거치면 초등학생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움의 과정 없이는 어느 사람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없습니다. 혹시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잘 타는 방법을 아시나요? 라는 질문을 마케팅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배우거나 실행하지 않고 마케팅 잘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당연히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로 바로 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만약 지금 마케팅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잘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르고 안 해봐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배우는 과정에서의 지루함, 어려움, 답답함 또는 마케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 실패, 손해 등을 먼저 걱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계속 마케팅을 배우고 실행하는데 생각처럼 결과가 잘 안 나와서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 몰라서 답답한 경우입니다. 마케팅을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지금 하는 마케팅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문제의 원인을 먼저 찾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생각대로 잘 안 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부터 다시 점검하고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이든지 마케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어려움을 한 번은 넘을 수 있을 만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필수로 겪어야 할 기본기 과정을 해결하지 않고서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내 수준과 단계에 맞는 마케팅을 배우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과 단계에 맞는 마케팅을 배우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 수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케팅이 어렵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을 모르기 때문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일 마케팅 용어를 모르기 때문인가? 자주 사용하는 마케팅 용어의 리스트를 만들어 하루 3에서 4개를 이해해 본다. 대화할 때 일부러 자신이 이해한 용어를 사용해 본다. 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또는 마케팅 도구의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인가? 마케팅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부터 유튜브 또는 강의나 책을 통해 배운다. 배운 것을 직접 실행해 본다. 실행 과정에서 배운 것을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본다. 산마케팅이 무엇인지 나만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인가? 사전적 정의가 아닌 나만의 마케팅 정의를 내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한다. 이 책의 뒤에서 좀 더 설명합니다. 사마케팅의 목적이나 목표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인가? 마케팅을 통해 변화를 만들고 싶은 모습을 그려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와 수치를 설정한다. 광고와 마케팅에 투자할 예산이 없기 때문인가? 가용한 예산과 기간을 확인하고 가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마케팅 전술에 집중한다. 작은 성과 만들기를 반복하고 추가적인 예산 투자를 계획한다. 만약 가용 예산이 전혀 없다면 직접 마케팅을 배우고 실행할 시간을 확보한다. 6. 어떤 마케팅 책이나 강의를 들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인가?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현재 내가 고민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주제로 한 책이나 강의를 찾아본다. 7. 마케팅을 배울 시간이 없기 때문인가? 하루 중 30분 1시간 또는 10분만이라도 마케팅에만 투자할 고정적 시간을 만든다. 8.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임직원 또는 대행사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결정권자가 마케팅을 모르면서 마케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돈 버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의 능력치에 기대한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케팅은 중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둘 수만 없다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은 많은데 단지 하지 않기 때문인가? 마케팅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실행하지 않거나 할 줄 모른다면 아무 의미 없는 지식입니다. 마케팅은 실행을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10이 모든 것에 해당하지만 단지 시작하기가 힘들기 때문인가? 시작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비용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사소할 정도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딱 거기까지만 달성하기를 해봅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긍정적인 습관 만들기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작은 성과를 시작으로 마케팅 배우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서서히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간단한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현재 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마케팅을 어려워하거나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질문을 해보면 일의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개념, 전략과 전술 등과 같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은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활용법, 마케팅 글쓰기와 같이 중요하고 급한 것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배우고 직접 실행해야 합니다. 마케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선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활동이 무엇이고 그 활동에 대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정의하는 아는 것은 자신이 실행할 수 있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즉,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모른다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얼마나 잘 아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자전거 타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도 자전거를 탈 줄 모르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 방법도 모른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설사 자전거 타는 것을 아무리 많이 보았고 어떻게 타야 하는지를 머리로는 안다고 해도 말입니다. 마케팅은 전문 용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입니다. 입고 자고 먹고 살고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는 마케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즈니스의 중심에 마케팅을 두고 상품, 서비스 개발부터 세일즈까지 연계해서 잘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배움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학습 내용을 기억하기 좋을까요? 미국 국립행동과학연구소 NTL에서 제시한 교육이론 중 학습 피라미드 러닝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을 피라미드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학습 피라미드에서는 24시간 이후 학습 내용 기억률에 따라 7가지 수준으로 나눕니다. 수동적 학습 방법. 첫 번째 렉처 강의, 수업 듣기 5%. 두 번째 리딩 소리 내어 읽기 10%. 세 번째 아디오 비주얼 시청각 수업 듣기 20%. 네 번째 데몬스트레이션 시연, 시범 강의 보기 30%. 능동적 학습법. 다섯 번째 그룹 디스커션 집단 토론하기 50%. 여섯 번째 practice by doing 실제 직접 해보기 75%. 일곱 번째 teaching other 가르치기, 설명하기 90%. 학습 피라미드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것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직접 실행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서 아는 것에 대한 저희 정의는 자신이 실행할 수 있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을 배우고 잘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배운 것을 직접 실행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마케팅이 무엇인지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분은 마케팅이 무엇인지 배우고 잘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이 책에 나온 기본 지식을 읽으면서 자기 일에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읽는 것에서 그치면 기억하기 어렵고 알지 못합니다. 일에 적용하고 그 과정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알게 된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저의 책 마케팅 모르고 절대 사업하지 않습니다에서 마케팅은 팀 스포츠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케팅은 내부적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 기획, 경영 등 자신만의 역할을 맡은 여러 명과 함께 일합니다. 따라서 내가 배운 것을 실행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가르쳐 줄 때 마케팅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편향. 편향 바이어스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입니다. 심리학에서의 편향이란 간단히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건전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도록 왜곡시키는 요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편향으로는 확증 편향, 휴리스틱, 후광 효과, 앵커링 효과 등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흔한 예로 확증 편향은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심리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양대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기업이나 정치에서 자주 활용하는 심리입니다. 무리해서 혼자 뒤처지거나 동떨어지는 것을 싫어해 그저 따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정 브랜드의 옷이나 전자제품이 인기를 끌면 나머지 사람들도 같은 제품을 사용하려 하는 것, 마트 등에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또 몰려가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을 잘하려면 왜 편향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마케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의 대상은 단계에 따라 소비자, 잠재 고객, 단골, 팬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사람입니다. 종종 마케팅을 제품 중심으로 사고하기가 쉽습니다. 제조업 기업의 마케팅이 특히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스펙, 특징, 기능 등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과연 제품의 스펙만으로 구매를 하는 걸까요?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품의 스펙만을 보고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거나 유행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구매할 때도 있습니다. 세일이나 프로모션이 구매의 이유일 때도 있습니다. 제품의 구매 여부는 잠재 고객의 고민, 욕망 등을 해결해주는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는 잠재 고객이 느끼는 심리의 문제입니다. 결국 마케팅은 제품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잘하는 고수들은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필립 코틀러가 마케팅은 인류학과 심리학, 사회학의 혼합체이다 라고 말한 것도 마케팅에서 심리학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강조하는 한마디입니다. 마케팅을 잘하려면 심리학, 뇌과학, 행동경제학이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도 멍청한 결정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케팅이란 현대 경영학을 창시했다고 평가받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상적인 마케팅이란 세일즈가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며, 마케팅의 목적은 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저절로 팔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마케팅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스스로 그 일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마케팅이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많이 노출시키고 팔로워를 늘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케팅을 아주 좁고 작은 의미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마케팅을 잘한다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하면 팔로워 수를 늘리느냐에 집중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과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마케팅은 단순히 특정 미디어의 활성화 여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히 마케팅이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만 검색해봐도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마케팅이란 고객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시장을 구축하는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 혹은 그런 직무 또는 상품, 서비스 유통과 관련된 경영활동이라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을 마치 상위 노출, 팔로워, 카페액을 올리는 것 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케팅의 사전적 의미조차도 모르고 하는 말이고, 마케팅의 전략과 전술도 구분할 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리를 배우러 가서 숟가락, 젓가락 쓰는 법이 요리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은 요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하는 마케팅이 답답하거나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이유 중 하나는 나만의 마케팅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여행을 갈 때 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여행 가방부터 싸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마케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가 마케팅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적은 마케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더 이롭게 만들고 싶다면 마케팅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사가 됩니다. 세계적인 마케팅 구루 세스 고디는 마케팅은 고객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케팅을 통해 고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 내가 하는 마케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동호회 회원, 유치원을 다니는 7살 아동, 80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40대 부부를 위한 마케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없으면 비즈니스가 존재할 수 없듯이 마케팅도 고객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마케팅을 정의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위의 두 가지 목적, 고객을 기억하고 이제 나만의 마케팅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펜을 들고 종이에 글로 쓰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 도움을 드리자면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내가 정의하는 마케팅은 누구의 고민, 문제, 욕망을 해결하여 내가 바라는 모습, 비즈니스 비전, 목적 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마케팅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은 고객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기술이며 고객들이 더 나아지도록 돕는 기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마케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자신만의 정의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실행할 때 마케팅의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을 정의했다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부 구성원, 파트너, 고객에게 공유하고 이해시키는 일입니다. 마케팅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결정권자가 생각하는 마케팅의 정의가 다르고 담당자가 생각하는 마케팅의 정의가 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 마케팅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각자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불만이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적인 용어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업무적으로 큰 효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마케팅을 잘 모르거나 어려워하는 사람과 기업이 마케팅을 도구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돕는 마케팅 코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이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브랜드의 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마케팅은 고객의 마케팅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거나 돕기 위한 모든 활동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마케팅 글과 영상을 공유하고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신만의 마케팅을 정의하고 이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마케팅 고민 해결과 초보 탈출을 위한 3단계. 마케팅 고민 해결과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람 이해, 개념 이해, 기본 지식, 가설 검증의 마케팅 레벨업 3단계가 필수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달리하더라도 결국은 이 3단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마케팅 고민 해결과 실력 향상을 할 수 없다고 장담합니다. 앞서 세계적인 마케팅 구루들이 정의하는 마케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케팅 레벨업 3단계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지셔닝과 브랜딩 불변의 법칙의 저자인 알리스의 정의입니다. 마케팅은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 브랜드를 구축하는 일이다. 잠재 고객의 마음속. 마케팅 레벨업 1단계 사람 이해. 브랜드. 마케팅 레벨업 2단계 기본 지식. 구축하는 일. 마케팅 레벨업 3단계 가설 검증. 다른 예를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케팅 상상력의 저자 시어도어 레빗의 정의입니다. 마케팅이란 하는 일과 일하는 방식을 경쟁자와 차별화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고객 경쟁자. 마케팅 레벨업 1단계 사람 이해. 일하는 방식을 차별화. 마케팅 레벨업 2단계 기본 지식. 고객을 확보하는 일. 마케팅 레벨업 3단계 가설 검증. 마케팅 레벨업 3단계는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기본과 본질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 정의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많아도 새로운 플랫폼과 툴이 있어도 마케팅 레벨업 3단계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없으면 결코 원하는 성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누구인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마케팅, 브랜딩 관련 지식도 없는 데다가 실행하고 개선하지 않는데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누가 모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도대체 이 광고와 마케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애매하거나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브랜드 로고만 빼면 어느 브랜드인지 알 수도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헷갈린 적이 있으신가요? 상품의 스펙만 강조하고 그래서 내게 뭘 해줄 수 있는 건지 전혀 모르는 광고와 마케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론은 박식하고 말로는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게 결국 마케팅 레벨업 3단계에서 한 가지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고객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는 광고와 마케팅이 넘쳐납니다. 마케팅의 마도 배우지 않으면서 마케팅 전략을 결정하고 결과를 평가합니다. 실행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상상하는 성공도 널려 있습니다. 요컨대 사람 이해, 기본 지식, 가설 검증 없이는 지금 하는 마케팅의 고민 또는 문제 해결과 마케팅 실력 향상은 머나먼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으로 쌓는 복리의 힘. 을 아는 분은 많을 겁니다. 원금의 이자가 다시 원금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처음의 증가폭보다 훨씬 더 큰 증가폭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도 복리의 효과로 돌아옵니다. 하루 10분 마케팅을 배우고 실행하더라도 처음에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 시작할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하루 10분 소셜미디어 콘텐츠 만드는 법을 배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 걸려 한 개의 콘텐츠를 만들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만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한 한 개의 콘텐츠에 반응하는 숫자가 처음에는 크지 않겠지만 콘텐츠가 쌓일수록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들면 다른 콘텐츠를 찾아보게 되고 팔로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노출이 확대됩니다. 하루 10분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과 하루 10분이라도 마케팅을 배우고 실행에 옮긴 사람의 차이가 처음에는 크지 않겠지만 6개월이 지나면 30시간 차이가 나고 1년이면 60시간 차이가 납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로버트 마우어의 아주 작은 반복의 힘에서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스몰 스텝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줄리라는 여성에게 하루 30분 운동하라가 아닌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 1분씩만 걸어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1분 걷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줄리는 천천히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고 보다 체계적인 운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어 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규칙적이고 열성적으로 그것을 해내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의 개념도 위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앞서 이 책에서 읽었던 마케팅에 대한 A to G를 생각하면 너무 할 것이 많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공부법 역시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딱 하루 10분만 TV와 핸드폰을 끄고 책을 읽고 노트에 필기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10분은 라면 한 개 끓여 먹을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입니다만 하루 10분이 일주일 쌓이면 70분이고 30일이 쌓이면 300분입니다. 시간으로는 5시간입니다. 하루에 10분씩 마케팅 책을 읽는다면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년 동안 반복하면 12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12권의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과 관점이 넓어지고 실무에서도 배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0분의 효과는 은행 이자의 복리처럼 그 효과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운동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6시간 동안 운동하는 것과 하루 10분씩 한 달 동안 운동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효과가 클까요? 당연히 한 달 동안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큽니다. 저 역시 10kg 감량을 목표로 운동을 매일 하면서 하루 운동량을 노트에 직접 점검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배우기로 했다면 처음 시작은 하루 10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10분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마케팅을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 10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행의 단위가 작아야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조금 더 큰 일과 더 큰 성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은 작은 반복의 힘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 마케팅 공부 목표를 잘게 나누어 하루 10분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매일 하루 10분만 지킬 수 있다면 분명 다음 달은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이 장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을 반복하라.
작은 시작, 작은 성공으로 마케팅 습관 만들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책에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성공으로 가는 경로에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일어난 결과보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 마케팅 습관 만들기도 기본적으로 습관의 중요성에서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마케팅 실력 향상과 더 나은 마케팅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케팅 배우기를 습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운동도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마케팅 습관도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정량의 배움과 실행을 반복하고 임계치가 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배움과 실행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수의 습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목표를 잘게 나누어 실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한 권의 마케팅 책을 읽기가 목표라면 하루에 1페이지 읽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서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고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케팅 배우기를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페이지 읽기라면 누구라도 도전해 볼 만한 목표입니다. 또한 부담을 느끼지 않은 양입니다. 목표를 잘게 나누는 것의 다른 장점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1페이지를 매일 읽는 것을 일주일 성공했다면 다음 일주일도 성공하기가 쉬워집니다. 목표한 것을 할 수 있음이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의 저자 로버트 마우어는 이렇게 목표를 향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스몰 스텝이라고 소개합니다. 덧붙여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몇 변화를 위한 대안적인 전략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좋은 습관 만들기는 시작이 부담스럽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며 실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표를 잘게 나누어 작게 시작하고 작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싼 환경도 중요합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외국에서 생활하거나 외국인 친구를 만나거나 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좋은 마케팅 습관을 만들기 위해 아래 5가지 환경 설정을 추천드립니다. 일 마케팅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2. 일상과 주변의 마케팅 환경 만들기. 3. 작은 마케팅 활동을 반복하기. 4. 작은 마케팅 성과를 반복하기. 5. 마케팅 배움의 과정, 활동과 결과를 기록하기. 혹자는 습관 만들기는 의지에 달려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습관 만들기는 내 의지나 감정과 상관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을 위해서는 담배를 눈앞에 두고 의지로 참는 것보다 담배가 없는 환경이 우선입니다. 걷기를 위해서는 차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케팅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룹에 속하고 가방에 마케팅 책을 넣고 눈에 띄는 곳에 마케팅 책을 두고 이동할 때는 마케팅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고 배우고 실행한 것을 기록하는 활동을 통해서 마케팅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10일 마케팅 독서클럽의 멤버 한 분은 일본 출장을 가면서 마케팅 책 한 권과 태블릿 PC에 마케팅 전자책을 담아갔습니다. 이동 중에는 전자책을 보고 카페에서는 종이책을 보며 독서 내용을 채팅방에 공유하였습니다. 마케팅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반복하기가 중요합니다. 작은 시작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작은 성과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케팅을 했음에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며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마케팅 전략이나 전술에 문제가 있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작은 성과를 무시하거나 작은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예산을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간에 적은 예산과 활동으로 마케팅 성과가 드라마틱하게 큰 성과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적다면 기간과 노력이 그만큼 투자되어야 합니다. 마케팅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목표를 낮춰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작더라도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명의 방문자가 목표라면 10명의 방문자를 목표로 합니다. 10명을 달성하면 이제 20명을 목표로 합니다. 그만큼의 작은 시작과 작은 성과를 반복하면서 더 나은 방법과 개선점을 찾는 것에 집중합니다.
작은 성과가 점점 유의미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과정에서 어떤 마케팅 활동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작이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큰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TV에서 광고하는 모든 제품은 그 비용만큼 성과를 내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활동에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 맞지만 제품부터 고객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변수가 있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작은 시작과 작은 성과를 목표로 마케팅 습관 만들기가 우선입니다. 오늘부터 내 주변 환경을 마케팅 습관을 위한 환경으로 세팅하고 목표를 잘게 나눈 작은 시작을 해보기 바랍니다. 어느 마케터의 공부법. 마케팅 배우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마케팅을 배우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실무를 할 때는 주로 클라이언트나 내부 직원에게 듣기도 하고 저희 소셜미디어 팔로워분들 또는 110일 마케팅 독서클럽 참여자분들에게도 비슷한 고민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던 몇 가지 마케팅 공부법을 말씀드립니다. 내용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한 가지 방법이라도 일정 수준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꾸준히 해보길 바랍니다. 한 번부터 네 번까지는 일상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5번부터 8번까지는 실행을 위해 필요한 방법입니다. 1. 본질과 기본 공부의 방향은 넓고 얇은 것보다 깊고 좁게 파기. 한 분야에서 깊이를 판 후 일정 수준이 되면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 2. 유행과 트렌드의 안테나 세우기. 최신 유행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 알고 이해하기. 3. 다양한 문화생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스포츠, 미술, 공연, 음식, 여행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폭넓게 즐기거나 관심 가지기. 4. 사람 관찰. 출근과 퇴근, 이동할 때 거리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 등의 겉모습과 행동을 관찰하기. 5. 적극적 책 읽기. 책을 고르는 방법. 우선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찾습니다. 서문을 읽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인지를 확인합니다. 목차를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이 담긴 부분을 먼저 읽어봅니다. 해당 내용이 이해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책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책의 후기를 살펴보고 일쇄가 출간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판매가 잘 되는 책인지를 확인합니다. 110일 독서법. 뒤에 나올 110일 독서법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총 5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한번 발췌독을 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독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내용은 필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책에서 배운 방법을 실행해 본 뒤 다시 재독을 합니다. 그러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트에 필기를 하거나 후기를 씁니다. 직접 펜으로 쓰기 어렵다면 메모를 할 수 있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거나 컴퓨터에서 워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책에서 배운 문장이나 내용을 기록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후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록을 쌓아 나감으로써 얻는 부가적인 이득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언제 어떤 책에서 어떤 내용을 읽고 배웠는지를 시간이 지나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다시 그 부분을 빠르게 찾아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책에 표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지저분하게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읽고 있는 문장을 자신의 생각과 일에 대입시켜보고 떠오른 아이디어는 그대로 책에 메모를 합니다. 다시 읽어야 할 부분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책의 한쪽 꿰퉁이를 접어 두거나 표시를 하여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합니다. 또는 비슷한 문장이나 내용이 나오는 책이 있다면 메모를 해두면 좋습니다. 6. 무료 유료 강의 수강하기. 유튜브, 블로그 콘텐츠. 마케팅 고수들이 이미 만들어서 공개한 영상과 글이 많습니다. 자신이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을 일상화하고 도움이 된 내용은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다시 찾기가 쉽고 잊은 내용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무료 강의. 유료 강의 전에 홍보 목적의 무료 강의를 통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강의 수강자 입장에서는 강의를 미리 보게 할 수 있고 강사 입장에서는 유료 강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입소문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내용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할 때는 참여를 해보고 판단하면 좋습니다. 유료 강의. 검증된 후기와 성공 사례가 만들어진 유료 강의를 수강하면 비용을 지불했다는 강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강에 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만 피했으면 하는 강의는 아무리 인기가 많더라도 돈 버는 법 등의 강의는 피하고 우선은 실력과 본질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고 이후는 내가 필요한 분야에서의 노하우와 경험을 알려주는 강의를 수강하길 추천드립니다. 유료 강의라고 하더라도 내용의 부실함으로 끝까지 수강하기 힘든 강의도 덜어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꼭 확인하고 결제 전에 후기와 평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7. 블로그 또는 노션 활용하기 또는 유튜브 과 결과를 기록합니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록을 통해 성장의 동기부여와 작은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습니다. 노트와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기록을 외부로 공개하면 좀 더 정리된 표현을 쓰는 연습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만 정리된 표현과 구성으로 기록하는 연습은 실제 업무에서도 글쓰기 실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8. 배운 것을 설명하기 또는 유튜브 촬영하기. 내가 배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설명하기. 내가 배운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기. 글쓰기의 유명한 조언 중 하나로 중학생이 이해할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고 쉽게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배운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해한 내용 또는 만든 결과물에 대해 우선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이해가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또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기 위한 더 좋은 표현이나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도 있고 설명을 위해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8가지 제가 직접 하고 있고 가르쳐준 마케팅 공부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누구나 생각만 하고 있으면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번부터 8번까지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일부의 비용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방법이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최소 몇 개월은 꾸준히 하면서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오늘과 내일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과 오늘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마케팅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배움의 평가는 6개월 뒤에 해도 충분합니다. 결국 꾸준함이 성장의 핵심입니다. 110일 마케팅 독서법. 저는 한 권의 책에서 한 개의 메시지라도 실행할 수 있다면 그 책을 읽은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실행이 없다면 마케팅 독서로서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몇 권의 책을 읽었느냐가 아닌 몇 번의 실행을 했느냐입니다. 마케팅은 실행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한 권의 책에서 한 개의 메시지를 한 번은 실행한다. 라는 컨셉으로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110일 마케팅 독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케팅 책을 읽고 실행에 옮기는 110일 독서법을 소개해드립니다. 110일 마케팅 독서법은 총 5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독서법의 핵심은 속도와 실행이 있습니다. 1단계 목적. 독서를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책에서 관련된 부분을 찾는 단계입니다. 마케팅 책을 읽는 이유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문제 또는 결핍을 느껴 해결책을 찾기 위함입니다.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권에서 관련 부분을 찾습니다. 2단계 속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인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빠르게 한 번 읽습니다. 여기서 속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닌 필요한 부분만을 빠르게 읽는 스키밍 독서법을 의미합니다. 속독으로 짧은 기억을 남깁니다. 단계 정독.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고를 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찾은 핵심 메시지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상황에 대입하여 떠오르는 해결책을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책에 대한 나만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4단계 실행. 독서의 목적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직접 실행합니다. 실행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5단계 제독. 이해의 깊이를 더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실행에 옮겼던 핵심 메시지 부분을 다시 정독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다시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행합니다. 실행의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고 반복합니다. 110일 독서법은 속독 스키밍, 발췌독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실행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인문학 책과 달리 마케팅 책을 읽는 목적을 실행에 두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마케팅을 배우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직접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마케팅 글쓰기 하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쓰는 방법과 형식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직접 글을 써보기 전까지는 잠재 고객이 어떤 반응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11독서법을 활용해 나에게 필요한 마케팅 지식을 빠르게 배우고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하루 10분 마케팅 독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48.5%라고 합니다. 즉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2명 중 1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을 제외하고 성인들만 기준으로 할 때는 더 수치가 낮아집니다.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조사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책을 통해 배우던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책 대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예로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소위 북튜버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리뷰하는 유튜버들의 영상도 많습니다. 꼭 책을 리뷰하는 영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얼마든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면 마치 영상에서 읽어주는 책 내용을 이해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미국 국립행동과학연구소 NTL 의학습 피라미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청각 자료를 통한 학습도 24시간 후에 기억률은 20%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통해 마케팅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마케팅 책 독서를 추천하는 이유는 책을 읽으며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새로 습득한 지식을 기존에 자신이 기억하는 지식과 융합하여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그 과정이 가능합니다만 독서를 통한 생각은 문장과 문장 사이, 장과 장 사이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에서 그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책을 읽는 것과 유튜버가 읽어주는 영상을 보는 것 중 자신에게 어느 것이 더 많은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지를 직접 한 번만 해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마케팅 독서의 핵심은 책을 통한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실행을 위한 사고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루 10분 마케팅 독서를 위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1. 마케팅 독서를 위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 이른 아침 시간을 추천합니다만 불가피하다면 잠자기 전 잠시의 독서와 잠자리에서 책 내용을 머릿속으로 리뷰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중 마케팅 책 읽기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 강제적 독서 활동. 책을 읽는 사람들이 모인 다양한 북클럽이 많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운영하는 111 마케팅 독서 클럽처럼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것도 많습니다. 일정에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면 독서 인증하는 등의 독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스키밍 스캐밍 독서법. 전체 책을 빠르게 읽는 속도과 달리 스키밍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건너뛰며 읽는 방법입니다. 특히 마케팅 책은 고민과 문제 해결법을 찾기 위해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승전결과 앞뒤 맥락이 중요한 책과 달리 마케팅 책은 빠르게 해결법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긴 시간 독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스키밍 독서를 통해 한 가지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10분 마케팅 독서의 복리 효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우선은 작은 성과와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루 10분 마케팅 독서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실행으로 검증하고 개선하기. 검증과 개선은 가설을 직접 실행하여 성과를 확인하고 더 높은 성과를 위해 가설을 수정과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성과가 높은 가설을 개선한 후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것이 아닌 성과가 하락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실무를 진행하며 자주 볼 수 있는 판단 실수는 성과를 내는 광고 또는 마케팅 방법을 단지 실증 난다라는 이유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실수라고 하는 이유는 실증 난다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마케팅의 목적이나 목표 달성과도 상관없는 지극히 감정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첫째, 잠재 고객은 나만큼 내가 전달하는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를 보거나 듣지 않았습니다. 둘째, 성과가 나고 있는 광고와 마케팅 활동은 교체할 대상이 아니라 투자할 대상입니다. 셋째, 잠재 고객의 인식 속에 하나의 메시지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과를 내는 마케팅 방법의 최선은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 이유로 섣불리 성과를 내는 광고나 마케팅 방법을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세운 가설을 실제로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은 마케팅 목적과 목표 그리고 기간과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가설의 목적은 타깃 페르소나와 비슷한 잠재 고객이 제품을 체험해보는 것이라고 할 때 1차 목표는 체험 신청을 몇 명이 하느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설에 따른 마케팅 활동을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진행했고 1000명의 제품 체험 신청받아서 1000명의 잠재 고객 정보를 확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1개월 동안 1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한 명의 체험 신청과 잠재 고객 정보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1만 원이 됩니다. 같은 기간 같은 예산으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광고를 해서 10,000명의 제품 체험 신청을 받았다면 한 명의 체험 신청과 잠재 고객 정보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1,000원입니다. 즉 스포츠 커뮤니티에서의 마케팅 활동보다 같은 예산으로 1000%의 높은 성과를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은 성과는 소셜미디어에서의 활동이 훨씬 좋았지만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체험 신청한 잠재 고객이 처음 설정한 고객 페르소나와 더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확보한 고객 정보가 소셜미디어에서 확보한 고객 정보보다 실제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치상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확보된 데이터와 성과를 분석하여 그것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수치에 매몰되면 의미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성과를 표현하는 다양한 지표들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은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설을 검증해서 어떤 가설이 성과를 만드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다시 개선된 가설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에서 체험 신청하는 과정에서 좀 더 타깃 페르소나와 유사한 사람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경품을 제공하더라도 몇 가지 설문이나 미션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지인 추천하고 참여하면 별도의 이벤트 참여가 가능한 방법으로 더 많은 잠재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과가 나는 가설의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다시 반복하는 것이 가설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단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5단계를 통해 마케팅 책을 읽고 실행에 옮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1대 수준에 맞는 문제 해결책을 담고 책을 선택하기 2. 하루 10분 마케팅 독서를 위한 물리적 시간 확보하기 3.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메시지 찾기 4. 실행을 위한 가설 세우기 5. 가설을 검증하고 개선하기입니다. 마케팅 책을 읽었다면 실행까지 옮기는 것을 습관화해서 배운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으로 마케팅 초보 탈출과 실력 향상에 2마리 토끼를 잡아보기 바랍니다. 마케팅, 브랜딩, 심리학 100권에서 찾은 마케팅 인사이트. 15년 이상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직접 비즈니스도 하면서 그동안 읽은 심리학, 마케팅, 브랜딩 등 관련 책이 수백 권이 넘습니다. 출간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마케팅 고전에서부터 가장 최근 출간된 책까지 다양한 책을 읽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110일 마케팅 독서클럽에서 매월 책을 선정하고 읽으며 실행을 하기도 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서 배운 공통된 인사이트가 바로 사람 이해, 개념 이해, 가설 검증이라는 마케팅 레벨업 3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빠른 방법과 기술을 찾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당시에만 통하는 방법과 기술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따라가기 바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내가 실력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변화의 세상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핵심과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철학자의 말에 여전히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사이트를 주는 이유가 결국 변하지 않는 핵심과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산업의 발전과 시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마케팅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핵심과 본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결국 현실에서 실행되어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식만 있고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마케팅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컨대 지금보다 마케팅 실력을 향상하고 싶다면 잠재 고객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내가 하는 마케팅이 무엇인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아는 것을 직접 실행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 이 3가지 단계에 필요한 것을 꼭 배워야 합니다. 또 경험해야 할 것도 많지만 마케팅은 결국 사람 이해, 개념 이해, 가설 검증에 대한 과정입니다.
에필로그. 마케팅이라는 선글라스를 쓰다. 마케팅 모르고 절대 사업하지 않습니다. 출간 후 지인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대단하다. 어떻게 책을 썼어? 였습니다. 그 말을 했던 지인 중 일부는 얼마나 아는 것이 많기에 책을 썼을까 하는 뉘앙스의 의미였습니다. 감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쓰며 느낀 것은 내가 정말 아는 게 많지 않구나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뭔가를 안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쓰는 동안 자신의 무지에 좌절하고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지인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마케팅을 지금보다 더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을 공유하는데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다양한 분야의 소양, 평소 닦아 놓은 학문이나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은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을 구성하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 철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예술, 문화, 역사, IT, 경제 등 다방면에 관한 관심과 지식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한 단계 더 높고 더 큰 그림의 마케팅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그 많은 걸 공부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걸 배우고 나서 이제 마케팅 시작해야지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심리학, 철학, 문화, IT 등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분이 이미 배우고 있는 것들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만들면 더 편할 텐데. 저 광고는 뭐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니 뭔가 있나 보다. 나도 가봐야지. 카카오톡 이렇게 쓰니까 편하네. 쿠팡은 배송이 빨라서 계속 쓰게 된다니까. 넷플릭스에서 요새 이 드라마가 인기라던데. 요즘 학생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물가가 많이 올랐네. 편의점에서 1+2라는 걸로 사야겠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대화 속에는 사람들의 심리, 특정 상품이 잘 팔리는 이유, 마케팅 트렌드, 프로모션 사례, 기술의 활용, 서비스의 차별화 등 앞서 한 단계 더 높고 더 큰 그림의 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핑크킹이라는 철학 동화에는 분홍색을 정말 좋아하는 임금님이 나옵니다. 지붕, 창문, 담장 등 나라의 모든 것과 비둘기까지 분홍색으로 칠하라고 명령합니다. 신하들은 마을 사람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새를 잡아서 분홍색으로 칠하는 방법도 없고 이러다가 하늘까지 분홍색으로 칠하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난쟁이가 임금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임금님에게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분홍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분홍색 렌즈를 통해 보는 모든 것은 핑크색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도 임금님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모든 마케팅 책을 읽고 강의를 들을 방법은 없습니다. 마케팅을 일상에서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케팅 선글라스를 쓰는 것입니다. 마케팅 선글라스는 마케팅 마인드셋, 마케팅 퍼스트, 고객 퍼스트, 실행 퍼스트입니다. 마케팅 선글라스를 쓰고 내 일상을 바라보면 누가 내 잠재 고객인지, 잠재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마케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등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부러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케팅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백 권의 마케팅, 브랜딩, 심리학 등의 책을 읽고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면서 내가 무엇을 아는지와 모르는지를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해, 개념 이해, 가설 검증 없이는 마케팅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사람의 일상을 마케팅 마인드셋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케팅 고민 해결과 실력 향상을 하고 싶다면 우선 마케팅 선글라스를 쓰십시오. 그리고 보고 느끼고 궁금한 점은 마케팅 책과 강의 등을 보고 들으며 답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찾은 답을 실제로 해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하는 고민 탈출뿐만 아니라 내가 마케팅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마케팅 선글라스를 쓰고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